안녕하세요. 퉁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젊은이의 양지 6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6부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연결 한번 볼까요? 저렇게 하다가 그게 일종의 나무로 똑같이 연결이 되면서 차량으로 올라가고요. 저 차량은 지방검사의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 숲을 통해서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조지,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그 나무라는 거를 갖다 공통점으로 해서 도심에 이건 나무죠. 그리고 그 옆에 차, 정지되어 있는 차. 그러니까 하나는 막 벗어나려고 쫓기는 차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잡으러 가는 차겠죠. 여기서 이제 엄청난 개 짖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검사가 내리는 어떤 장면에서 검사가 이제 사건을 보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지면서 6부를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그 5부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결국은 그 조지가 예전에 방송을 들었죠. 라디오에서 들어서 최근에 살인 사건 중에서는 16명은 그냥 차에서 그렇고 5명은 익사 사고라고. 그래서 그 호수하고 그 안젤라하고 얘기할 때 여기는 아무도 안 오는 그런 호수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가서 앨리스를 해치우려고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근데 그 장면 연출이 어때요? 아주 깊숙이, 그리고 멀리, 그 숲쪽, 그 바다, 호수의 그 으슥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졌을 때 나중에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말도 하는데, 사실상 거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둠이 있을 때 나 어두운 건 무섭지 않다는 어떤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약간 그 어두운 동화 같은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장면에서 그 안젤라의 보트 장면이 나오거든요. 순백색일 거예요. 그런 보트하고 칙칙하기 그지없는, 어떻게 보면 그 배가 출발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혹시 구멍 뚫린 거 아니냐고 물어볼 때 그런 걸 내가 빌려주겠냐고, 새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새는 정도로 의심이 들 만큼 낡아 빠진데 이제 둘이 몸을 싣고 하는 대화가 어떤 대화였습니까? 우리 이렇게 떠다녀요. 어두운 건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행복해 하는 게 나을 거라고 하면서, 결국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아끼고 절약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삶, 절약해야 되는 삶, 그 안에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런 거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죽음의 보트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그 궁지에 몰려 있는 보트에 몸을 싣고 결국은 그 죽음으로 가는 방식 자체도 보면 어떻게 보면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장면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서 죽음으로 일어나요? 결국은 보면 한편으로 본인 자신이, 그 조지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처져 있는 거를 갖다가 늘 피하고 싶지만 그 말을 상대방의 앨리스의 말로 들으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앨리스가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에 스스로가 못 이겨서 움직임을 막 갖게 되죠. 나중에 스스로한테 이제 치밀어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땀도 흘리고 막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어섰다가 한번 배가 흔들려서 빠질 뻔할 때 다시 이제 엎드려서 그 균형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앨리스 역시나 본인이 하고 싶었던, 본인한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자기도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어떤 운명 같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얘기하는 게 너무 싫지만 그런 걸 얘기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하고 싶은 말에 도가 지나친 부분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넘어가는 느낌입니다. 결국은 앨리스도 그런 상황이 너무 싫지만 그 조지를 압박해 가면서 그런 강도의 수위를 높여갔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자신의 그 지나침에 반응을 해서
조지가 이렇게 일어서서 흥분하고 배가 뒤집을 뻔한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잖아요. 아,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면서, 아,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후회하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조지를 위로하려고 가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배가 뒤집힌 거잖아요. 넘어져서.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뉘앙스 자체가 상당히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애매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또 이 영화의 묘미 중에 하나고요. 그게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어떤 쟁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떻게 보면 어둠의 공간, 마지막 죽음의 공간인데, 거기 시작할 때는 마치 앨리스한테는 피크닉을 가는 느낌의, 어떻게 보면 상상의 공간,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별한테 소원도 빌어보고, 그런 동화 같은 공간 속에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어떤 상황들이 또 전개된다는 거,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주 복합적인 느낌을 주면서 연출을 하는 그런 어떤 솜씨가 되게 돋보인 그런 영화고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6부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렇게 개 짖는 소리 하면서 저기서 아주 그 쩔룩거리면서 하는 사람이 여기에 지방검사입니다. 요새 영화에 이제 지방검사가 많이 나오네요. 우편 배달부는 그렇게,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해서도 이제 나왔죠. 여기는 프랑크 말로우에서 아주 그 개가 짖는 것부터 좀 고약해 보이는 아주 그런 어떤 그 지방검사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요. 검시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익사체가 익사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거는 자막에서 못 보셨는데, 그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커스가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이제 테니스를 치고 있다는데, 아, 내가 어떻게 테니스 쳐요 하면서 너무 반가워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떠난 후에 너무나 이제 힘들었다고 하고, 다시는 가지 말라고, 100년은 된 것 같다, 다시는 가지 말라고 하고, 네, 생각만큼 당신이 떠난 뒤에 먹지도 못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네, 피곤해 보인다고 하고, 잠 못 자고 비행기 타서 그렇다고 하고, 근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너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거, 너가 순수한 매력을.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내가 집으로 오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금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러지 마. 지금 그러면 안 될 시점이야. 엄마가 큰 결혼식 준비하고 있고, 나는 그런 결혼식 하는 게 꿈이야. 모든 여자들이 그래. 그러고 옷 갈아입고 빨리 테라스에 나와 분위기 전환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교차 편집되면서 둘이 죽었는데, 일단은 여자 시체는 나왔다. 그 신분 확인이 이스트만 공장의 앨리스 트립이라는 여자다. 그리고 남자는 시체를 찾기가 좀 쉽지 않겠는데 하니까 옆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찾을 필요 없을걸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 내가 저녁 식사 때 오두막에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죠. 오두막 빌려준 사람. 숲에서 좀 떨어져서 쿠페 한 대가 서 있었는데, 밤 9시에 누군가 시동을 걸고 무섭게 운전하고 사라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안 죽었으니까 빨리 범인 찾으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있는데 있지 말고 우리 둘이 좀 한적한 곳으로 가자 얘기하니까, 모터보트 우리 둘이서 타러 가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한쪽에서는 그 배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터보트,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죠. 볼까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습니까? 흰색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너무나 장난스럽고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둘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라디오로 옮겨지는 거죠.
라디오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들어볼까요? 이런 식의 인포메이션이 되게 중요한 거죠, 라디오가. 자, 여자와 동행했던 그 남자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자 실종 사건에 머리에 멍자국이 있고 몸싸움이 한 흔적이 있고 보이스카웃이 남자를 보았고 결정적 실마리를 검사가 갖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쪽에 엄청나게 완전히 동떨어져서 있는 거죠. 중간에 마치 그 혼자서 외톨이가 된 듯한 이런 어떤 공간 안에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휴식을 좀 취하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익사 사건이 하나 있는데 누가 남자는 살아있고 그가 그녀를 빠뜨렸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장난을 칩니다. 막 익사시키는 그 흉내를 내는 거죠. 짓궂게 물에 이렇게 빠뜨렸을 거야 하면서 한 남자가 여자를 안고 막 떨어뜨리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갖다가 못 참겠죠. 여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혼자 구퉁이로 가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하고 맞닥뜨립니까?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놀랍죠. 마치 경찰인 것처럼, 그죠? 그런데 찾고 있는 거는 본인의 지금 상황과 걸맞지 않는 가장 좋을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드디어 비커스의 아버지가 자기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결혼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너 결혼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너의 배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나 진짜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종교와 관련된 일을 일생 동안 했다. 길거리 봉사, 거리 찬송. 저도 그 일원이었고 13살에 학교에 그 일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어서 13살에 처음에 학교에 갔고 우리는 어떤 돈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집을 나와 돈을 벌려고 뭔가를 하려 했죠. 일자리, 버스 안내원, 엘리베이터 승무원, 캐디, 전 아무 훈련도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 삼촌에게 일자리를 부탁하여 여기 왔어요. 승낙을 받을 만한 거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밖에서 보고 있던 안젤라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제 배경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자기 승낙받은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승낙받은 건 없는데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안젤라를 사랑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녀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어떻게 해요? 약간 그 감동을 받은 느낌이죠. 음악이 깔리고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일어서서 자네의 정직함이 마음에 드는 것.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진정하게 올바르다는 것은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지. 자네의 정직함이 마음에 드는군. 그러니까 이제 시선을 너무 이제 좋아서 하니까 너 너무 그렇다고 서두르지는 마. 여기 이제 복선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행복감이 이렇게 있을 때 당연히 이제 사건은 쪼아오는 거죠. 바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자, 그러고 바로 이제 편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믿을 수 없어. 어떻게 그 착한 앨리스가 그렇게 죽을 수 있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앨리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누가 사귀던 남자 없냐고. 그런데 그가 남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여기는 좁은 마을이고 그런 얘기하면 우리 집 소문 다 나가지고 자기들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소문은 나니까 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게 나중에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이름 얘기하는 거는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녀가 이스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서 이스트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그 편지 틈 사이에 저렇게 이제 신문에 사진이 나온 거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물품 중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둘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 경찰 소리가 나니까, 근데 저거는 어때요? 속도 위반이죠. 그리고 이제 피해왔습니다. 피해와서 안전해 하는데 이제 경찰이 나타난 거죠. 아니, 매번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안젤라? 하면서, 아, 세 번째군요. 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하면서 돈을 물고요. 근데 이제 뭔가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이제 둘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의 어떤 이런 둘의 부분, 되게 좀 기억할 만한 장면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피곤해 골아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피곤해 하면서 자, 여기 우리 둘이 좀 여기 그냥 있자. 그러면서 아빠를 화나게 하지 말고 넌 내 거야. 그리고 오직 너밖에 없어. 사람들은 말하겠지, 나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혼자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지가. 그러면서 넌 날 사랑할 수 없게 될 거야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우리 그냥 아직 잠이 안 들었네요. 우리 그냥 여기 있자. 그러면서 나에 관해서 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나중에 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될 거야 하고 미리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너 피곤해서 그래. 그러고 이제 잠이 든 거죠. 잠이 들고 깨어나는데, 자, 너 꿈꾸던데 내 잘못 아니야라고 이리저리 막 하더니, 안젤라 날 미워하지 마 이런 얘기도 하고, 나쁜 꿈 꿨나 봐. 난 언제나 널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죠. 근데 오는데 이제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너 먼저 들어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잠시 있다가 갈게, 뭔가. 그리고 여기서 운명적인 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저 하얗게,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번 너가 잠시 날 떠날 때마다 꼭 마치 헤어져 버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난 내가 나와 헤어져선 못 살 거라고 믿고 싶어. 이런 어떤 장면은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끊임없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도로 두려움도 좀 느껴지고 불안감도 있는 겁니다, 은근히 안에서. 그러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난 너가 잠시 떠날 때마다 꼭 영원히 헤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죠. 그런 다음에 너가 나와 헤어져선 절대 못 살 거라고 믿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만큼, 내가 널 사랑하는 만큼 너가 날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믿음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런 어떤 주제는 먼저 번 우편 포스트맨 배를 2번 울린다고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포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서글픈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 바로 이어짐이 있거든요. 네. 자.
뒤를 마치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은 그 어둠 속으로. 저런 장면은 이제 막 어둠, 예, 그리고 어때요? 바로 넘고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웬 숲에서 남자를 만나요. 그 참 저 남자가 기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범인이지? 너 따라와. 그런데 이제 경찰한테 가서, 자, 조지 스트먼이고요.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보고, 너가 한 일을 알 것 같은데 이미 저 보이스카웃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 맞다고 대지를 했거든요. 저기 보이스카웃. 그리고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검사가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합니다. 지금 포지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자 이 세 명은 하얀 옷을 입고 마치 그 순백의 영혼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게 펼쳐져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절대 그 딸의 이름이 안 나오게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사람의 이중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딸 문제는 어떻게 이름이 안 나오게 해결을 해달라고 하고, 이 사람 누굽니까? 찰스 이스트먼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변호인 사서 우리 조지가 죄가 없다면 나는 10만 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변호를 하겠다. 반면에 걔가 죄가 있다면 나는 1센트도 쓸 용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거의 그 죽음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사형을 당한다 해도 나는 1센트도 쓸 수 없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가 무죄라면 나는 모든 돈을 들여서 그걸 막을 거다. 그 얘기를 갖다가 듣고요. 들어와서 엄마 괜찮다고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면이 갇혔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건데 둘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믿냐니까. 그게 아타 아냐? 아, 보세요. 나는 그의 스토리를 믿네. 이 변호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유리가 깨지고 이제 막 온갖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신문을 보고요. 그리고 마치 그 죽어가는 사람처럼 저렇게 쓸쓸하게 그리고 곧 보면 이상한 거죠. 텅 빈 방으로 저렇게 나오고요. 모든 게 저렇게 흐트러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으로 들어가는 거는 어제 올려드린 영화 우편 배달부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고 이제 비슷하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판은 훨씬 더 좀 길게 이어집니다. 일단은 여기서 끝내고 재판 과정부터 해서 7부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